페루, 우리나라의 중남미 지역 최대 방산 수입국이죠. 그렇습니다. 저도 페루 하면 수도가 리마 이 정도만 알고 있었었는데요. 이번에 이렇게 한국과 페루 간의 방산 계약이 크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처음 알았다라는 점에서 아마 시청자들도 비슷할 것 같습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만 지난 2010년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 때 2010년 6월에 한국과 페루 간의 방산 군수에 관한 MOU 협정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벌써 14년 전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 이후에 한 10여 년간 K방산의 페루 수출액이 7,600억 원, 이 미화로 5억 5천만 달러라고 하니까 금액이 굉장히 큰데요. 이것이 남미 어떤 수출에 봤을 때 거의 72.5%나 되니까 어쨌든 남미 시장을 공략하는 전초 기주로서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자, 말씀하신 대로 중남미 국가들 우리 함정 수출의 보물창고다. 이런 말을 듣습니다. 자, 왜 그렇죠? 예, 우선 이제 페루에 대해서 한 말씀만 더 하면 페루는 마추픽추가 있는 곳이 마추픽추. 페루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외계인이 그렸다라고 하는 거대한 그림, 평원의 그림. 그렇죠. 네. 제가 이제 그거 한 5, 6년 전에 한 번 갔다 왔는데 그렇죠. 갔다 오셨다면서요. 그걸 보고 아주 깜짝 놀랐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이 지금 이 중남미 국가들이 우리 수출에 특히 이제 함정 수출의 보물 창고가 돼 있는데요. 왜 그러냐 하면은 사실상 한 30여 년 이제 탈냉전 기간 동안에 중남미 국가들은 여기 함정을 새롭게 이제 교체를 안 하고 그렇게 있다 보니까 전부 다 이제 설령들이 그러니까 전부 다 이제 노후화된 거죠. 배의 나이가 노후화된 거죠. 이제 그 바꿀 때가 됐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세 건의 이제 MOU를 체결했잖아요. 이제 이태리, 스페인, 네덜란드 이런 나라들이 해양 강국인데 그 수주전이 아주 치열한데 그 수주전을 뚫고서 우리가 이제 MOU를 체결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봐야죠. 네. 페루 방산 수출의 핵심 함정도 있지만 서브머린 잠수함입니다. 이른바 페루 맞춤형 잠수함이라는 게 있는데 자, 우리 이 방산 수출의 특징이 그 나라 실정에 맞춰줍니다. 가격도 품질도 여러 가지 면에서. 자, 이 커스터마이징 어떤 건가요? 예, 우선 이제 페루하고 우리 한국의 이제 그 HD 현대 중공업 있지 않습니까? 여기하고 올해 3월 달에 페루 수상함 내척 프로젝트 사업자 그걸 이제 우리가 따냈거든요. 네. 거기에 이어서 이제 이번에 두 번째 이제 여기 페루 맞춤형 잠수함을 대한 이제 MOU를 체결했는데 페루에 있는 조선소 이름이 시마라고 하는 거예요. 시마 국영 조선소. 그 시마 국영 조선소하고 잠수함 공동 개발을 위한 MOU를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페루에서 요구하는 잠수함의 특성에 맞게끔 같이 이제 공동 개발을 하게 되거든요. 이렇게 이제 공동 개발을 하게 되면 여기에 이제 락인 효과가 이제 생기는 거죠. 락인? 예, 락인 효과가 생겨가지고 함정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제 우선 사업권을 따낸 데다가 다시 이제 여기에 대해서 또 따낼 수 있으니까 이것뿐만 아니라 조선소 현대화 작업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여기 페루에 있어서의 이 조선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크게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죠. 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충무공해 후예들이 이제 남미의 그 해양 방산 시장까지 장악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카이라고 하죠. 네. 한국 항공우주산업 페루 국영기업과 KF-21 전투기 부품의 현지 공동 생산 MOU도 맺었습니다. 자, 이게 우리에게는 어떤 장점이 있습니까? 예, 이게 이제 우리나라는 2012년도에 KT라고 하는 게 훈련기예요. 훈련기 20대를 페루에 수출을 했거든요. KT하고 다른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훈련기죠. 이제 코리아 트레이닝 뭐 이런 뜻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 훈련기 20대를 수출을 했는데 4대는 우리가 이제 직접 만들어서 보냈고 KT-1P였군요. 예. 12년 전에. 예, 그렇죠. 16대는 현지에서 조립을 했습니다. 이제 이걸 기초로 해가지고 이번에 이제 KF-21 부품 공동 생산에 대한 MOU를 체결을 했거든요. 카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이렇습니다. 앞으로 KF-21뿐만 아니라 FA-50 요 두 가지를 이제 공동으로 패키지로 해가지고 좀 이렇게 판매하고 싶어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소련 수호이나 미그를 저걸로 우리 걸로 대체한다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여태껏 이제 가지고 있었던 것을 대체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여기에 부품에 대한 공동 생산이 이루어지게 되면 앞으로 KF-21하고 그다음에 FA-50 여기에 대한 이제 패키지 수출도 가능하지 않겠는가 그 희망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네. 소련에서도 시작된 미그와 수호이를 우리 전투기와 훈련기가 대체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페루는 또
자원의 부국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는 페루와 핵심 광물 MOU도 체결했는데요. 구리와 아연 생산량 세계 2위, 은메달이네요. 그렇습니다. 뭐 엄청난 자원 부국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른바 비철 금속의 대표적인 격이라고 할 수 있는 구리, 아연 생산이 세계 2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핵심 광물 공급망과 관련된 MOU를 체결했는데 사실 그동안은 ODA 그러니까 이른바 공적 개발 원조 사업을 지금까지 해왔는데 그 개발 핵심이 뭐냐면은 한국광해재단, 광해가 광산재해에 준말인 것이죠. 그래서 아시다시피 이런 그 구리나 아연 그리고 또 이 그 히토류 이런 부분은 개발하는 과정에서 환경 이슈가 굉장히 큽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나라 한국광해재단이 이 페루에 대해서 이 환경 이슈에 대해서 많은 지원을 해왔는데 이제는 단순히 그와 같은 환경 이슈를 넘어서 실질적으로 자원을 탐사하고 개발하는 그런 부분으로 이제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 위한 어떤 그 계기가 되는 부분인 것 같고 그리고 이 앞으로 그렇게 실질적으로 공동 탐사 개발을 하다 보니까 기술 교류를 비롯해서 이 그 자원 개발과 관련되는 포괄적인 협력까지도 나아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페루 방문은 상당히 실질적인 의미 있는 성과를 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페루가 우리와 저런 관계였어? 이렇게 느끼시는 새로운 소식들을 정보를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아요. 현대 로템은 처음으로 차륜형 장갑차, 그러니까 장갑차는 캐터필러로 가는 건데 차륜, 차바퀴 같은 모양을 달았습니다. 그 뜻입니다. 페루에 수출을 합니다. 페루에 수출된 현대의 차륜형 장갑차의 모습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말 그대로 중량을 얘기하는데요. 차륜 장갑차가 가질 수 있는 최대 방호력과 기동성을 가진 중량 30톤 이상의 차량을 얘기합니다. 세계적으로도 이 정도 급의 차량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했고 전장에서도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대전차질의 폭발에도 승무원이 보호할 수 있도록 지면에서부터 차체 높이를 많이 띄웠습니다. 그리고 700마력의 엔진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타이어 소화 장치라든지 편의 장치들을 추가를 많이 했습니다. 네, 저 차륜형 장갑차 무게 설명 들으셨지만 30톤이나 됩니다. 그런데 좌우 8개의 거대 바퀴로 기동성이 엄청나네요. 네, 저걸 이제 K808이라고 부릅니다. 일명은 이제 백호 장갑차라고 이렇게. 백호다. 예, 네. 백호 장갑차라고 얘기하죠. 저게 이제 현대로템이 사실상 올해 5월달에 계약을 그 MOU를 체결을 하고 이번에는 이제 가가지고 사실상 사업 계획을 체결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30대 공급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캐터필러라고 하는 것은 여러 나라에 수출한 적이 있지만 네. 차륜형은 지금 저게 처음이에요. 그러네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제 저 차량 이 K808뿐만 아니라 K2 전차도 이제 수출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